자, 딥등 여러분 안녕하세요. 딥등 여러분들의 취업대장 캡틴 팬더맨입니다. 우와, 차, 파사, 파야, 아야. 자, 오늘은 2022년 상반기 드디어 떴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채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국민연금도 비슷한 시기에 지금 채용이 시작되어 있고, 건강보험공단도 사실 제 이 촬영일 기준으로 어젠가 엊그저께 이제 그 서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어찌됐든 이 공단 중에서 탑 티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만큼, 자, 이 자기소개서 항목풀이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마지막 소상공인진흥공단, 물론 뒤에 건보 인턴도 있고 그러긴 한데, 요 소상공인진흥공단 완벽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시작 페이지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정규직 디기디기딕, 무기계약직 디기디기딕, 기간제 근로자 디기디기딕 이렇게 돼 있는데, 정규직이랑 무기계약직이랑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정규직은 말 그대로 그냥 공단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무기계약직은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사실 무기계약직 의미 나오는데, 공단의 무기계약직은 쉽게 말해서 똑같아. 정규직이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뭐 정규직보다 조금 처우가 덜 하겠죠. 근데 그런 대표적인 처우가 덜 하는 부분이 뭐냐면, 보통 이제 뭐 연봉 상승률이 조금 낮거나, 혹은 연봉 자체가 계속해서 동결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좋은 건 많습니다. 근데 이 소상공인에서 무기계약직이 좋은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항목풀이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작성을 하시니까, 일단은 이제 여기에 무기계약직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또 그래도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 작성목풀이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션과 비전 디기디기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항목풀이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 부분이라서 일단은 가져왔습니다. 뭐 미션, 비전, 슬로건, 핵심 가치, 전략 목표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소상공인이 뭘까? 소상공인, 자, 대기업이 있어요. 대기업.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라고 하죠. 이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그 다음에 이제 젖서기업이 있는데 이건 먼저 빼고, 자, 그리고 그 밑에 소상공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즉 뭐냐면은 뭐 개인 사업자분들, 영세 사업자분들이 소상공인이고, 요 소상공인 분들이 기업화를 시키는 게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구조지 않을까,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이제 회사원이 되기 위해서, 이 공단 직원이 위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자사항목풀이를 보고 있지만, 정말 많은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가야 되는데, 이 전략 목표가 좀 볼 게 많아가지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 소상공인 외에도 요 전통시장 디기디기, 전통시장. 자, 소상공인 중에서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전통시장 경쟁력 기반 강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 소상공인들에게도 많이 도움을 줘요. 그 파이는 전체 소상공인이 많지만, 유독 이 전통시장의 활성화 부분은 예전부터 어떤 정부 지자체 사업에, 이제 그 정부 지자체 사업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오고, 또 왜 정치권을 좀 얘기를 살짝 하자면은,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선거하시거나 아니면 대통령 선거는 이제 꼭 시장을 방문해서 악수 한 번씩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결국에는 이 전통시장의 경제가 어떤 나라 경제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심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 부분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역량, 결국에는 뭐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제 스타트업이든 계속해서 이제 디지털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 소상공인 분들이 못 쫓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인프라가 부족하잖아요. 나 혼자 사업하는데, 혹은 나 혼자 장사하는데 나이가 좀 많으셔. 근데 사람들은 다 배민 앱을 쓰는데 나는 핸드폰 자체를 쓰기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한다고 해요. 그 외에도 요즘 막 코로나 때문에 이 위기 극복 뭐 이제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폐업 관련된 혹은 폐업을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이제 폐업을 좀 방어하려고 좀 더 우리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지원금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넘길게요.
자, 그래서 총 5개 문항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공단에 지원한 구체적인 동기 띠기디기딕. 그 다음에 입사 후 공단 미션 비전 달성 띠기디기딕. 제가 요것 때문에 앞에 미션 달성 요거는 좀 생략한 거 여기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결국엔 지원 동기랑 입사 후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넘어갔어. 공단 업무와 관련해서 띠기디기딕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직무 역량. 자, 늘 말하죠. 그 직무 기술서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돼요. 그냥 쓰시는 거면은 키워드가 뻔할 수도 있으면서도 NCS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직무기술서 참고하셔서 관련 키워드 가져다가 작성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주요 강약점. 약점은 아무래도 강점의 반대쪽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산입니다. 그건 성격의 장단점이고요. 약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조금 지금 역량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완하고 있는 부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행정 직원이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 프로세스에 활용 가능한 OA 역량이라든가 뭐 아니면 통계 역량들을 길러오고 있었지만은 지금 디지털 시대인 만큼 디지털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그런 지식들이 부족해가지고 뭐 외부 교육을 통해서 혹은 직업 교육을 통해서 그걸 보완해 오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직업윤리 문항 띠기디기 나왔고 그 다음에 갈등 원인 갈등은 쉽게 말해서 대인관계다. 대인관계. 왜? 갈등, 대인관계. 우리는 대인관계야. 대인관계. 대인밴드가 필요해. 대일밴드가 필요하니까 대인관계야. 대인관계는 뭐야? 뭔가 화끈하게 되었으니까 갈등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키워드 나올 때마다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결국에는 대인관계랑 맨날 헷갈리는 게 의사소통이어가지고 의사소통 하나 헷갈리지 않으면 이 대인관계. 아, 우리 대였잖아. 이런 대였으니까 갈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공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그쵸,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소상공인분들이 못해서도 있지만은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 디지털화를 못 시키고 있다. 나도 배민 쓰고 싶은데 배민 어떻게 쓰는지 알려줄 사람이 없다. 쉽게 말해서 저희 어머니도 은행 앱을 쓰시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제가 알려드리고 근데 저는 은행 앱을 쓸 때 정말 10분만 만져보고선 은행 입출금 할 수 있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요거는 어찌됐든 이제 그 연령대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런 디지털 기계라든가 문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데가 조금 시간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속도가 완전 뒤처지면 경쟁 자체가 안 되니까 이런 공정한 경쟁, 말 그대로 이 모든 게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풀 내용은 아무래도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최대 700자인데 결국엔 동기 띠기디기디기 그 다음에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입사 후 본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뭐 이럴 거면 밑줄을 외쳤나 싶었을 텐데 기여 띠기디기디 동글뱅이 동기 띠기디기디기 그래서 내가 동기고 어떤 뭐 입사 후 계획이 있냐 결국에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는 문항이다. 그리고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그냥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아무거나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소상공인이니까 뭐 일단은 뭐 장사 잘 되게 도와주면 되겠지 라고 하면 오산이에요. 결코 그 정확한 얘네가 목표로 한 게 뭔지 그리고 그게 2번 3번 역량에 대해서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면접에서도 얘가 딱 보면서 아 얘가 요런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 또 연결고리가 생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미션과 비전 공부하시고 작성해 주시다. 그래서 제가 미션과 비전을 가져왔습니다. 자, 미션에서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당연히 소상공인이 되게 되는데 자, 이 전통상인 동글뱅이 자, 소상공인이라고 겨냥한 게 너무 많아. 근데 전통시장으로 조금 세부적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가 쉴 수 있어요. 우린 어떤 소상공인을 도와지? 아, 전통시장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장사를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식의 접근이 좀 필요했어요. 왜? 전통시장은 이거는 그냥 제가 느낀 겁니다. 뭐 어떤 오피셜도 아니고 그냥 팬덤의 뇌피셜. 제가 느끼는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고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들의 접근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작 도움이 필요하실 때 도움을 못 받다 보니까 이럴 때 공단이 효과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은 이분들도 전통시장에서 더욱더 자부심을 가지고서 더욱더 장사가 잘 될 거고, 그러면 장사가 잘 된다는 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고, 그러면 또 경제가 발전한다, 뭐 이런 또 알고리즘이, 이게 모 유튜버 이제 침착맨 알고리즘이라 하는데, 이게 편집될지 모르겠는데 침착맨 알고리즘이고, 이렇게 편집 안 되면은 여기 알고리즘 타가지고 457로 좀 연결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침착맨 존경합니다. 예. 그래서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평생 파트너가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다. 아까 얘기 드렸죠. 그래서 디지털 역량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돼서 전통시장에 혹은 이 소상공인 분들, 이제 영세사업자 분들이 이제 경제활동이 국민들이 안 하니까 이 자영업자분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방역지원금이라든지 위기관리지원금이라든지 폐업 위기 극복 지원금이라든지,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 아무튼 별의별 지원금들을 다 줬습니다. 왜? 어려울 때 소생시켜 놔야지 다시 좋아졌을 때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뭐 네가 장사 못하니까 너 탓이야라고 하면 안 되고, 나라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지 마라, 위험하니까 라고 하니까 그만큼 손실을 받고 그만큼 버티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사실 그 지원금 덕분에 제 주위에도 보면은 많이 괜찮아졌다고 해요. 물론 지원금이라는 게 뭐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는 낫고, 그 주는 돈 때문에 결국 이 소상공인이 열심히 힘쓴 덕분에 이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할 수 있다는 힘을 얻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제 그 파트 하시는 분들은 업무가 많아서 죽어난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상공인진흥 오늘 엄청 좋습니다. 대전의 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단에 지원한 이거 이제 작성 프레임워크, 지원 동기에 대한 작성 프레임워크를 보자면은, 자, 지원하게 된 지원 동기 띠기띠기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 다음에 기여할 수 있는 공단의 비전이나 미션 방안, 목표 제시해주고 어떻게 달성을 할 거냐라는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 전 세 가지 포인트로 좀 나눴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어떻게 관심을 가졌는지를 쓰셔도 되고, 왜 소상공인진흥공단인지를 쓰셔도 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계산하시면서 작성을 하셔도 돼요. 근데 자, 여기서 영상을 요거만 보면 봤다 하시는 분들은 요 세 개를 다 쓰겠죠. 자, 영상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지 저 캡틴 팬더맨이 요 포인트가 하나씩 쓰는 포인트인지 아니면 다 같이 쓰는 포인트인지 아실 거예요. 여기다 써놔야겠다. 다 같이 써야 함. 근데 이 영상 소리 틀고 보시는 분들은 저기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요 중에서 하나 골라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포인트 1번을 좀 가져와서 작성을 해봤어요. 저는 그냥 제가 뭐 소상공인에 대한 인사이트를 발휘해서 이제 작성을 하기에는 어찌됐든 너무나도 무조건 저거 써야 되는구나 선입견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검색해요. 소상공인진흥공단 검색해서 요 최대 창업, 최대 폐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한번 작성을 해보자 해서 가져왔어요. 뭐 요거 뭐 그냥 검색하시면 2021년 3월 22일께 좀 시간이 지난 기사인데, 요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한창일 때 최대 창업과 최대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의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여기 소상공인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전 요거 내용으로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과 창업률, 폐업률 데이터 띠기띠기띠 앞에 봤던 요 모든 것들이 데이터라는 거죠. 자, 이 데이터를 보면서 눈에 띄었던 대목은 창업률이 높은 업종에서 폐업률로 동일하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 통계 역량, 행정 부분에서 통계 역량 중요합니다. 데이터 역량 중요합니다. 근데 아예 대놓고 나 이런 역량이 있으니까 이런 보는 시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부분에서 이런 관심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라고 관심도를 확 어필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제 말 그대로 창업이 많을수록 폐업이 많다라는 건데, 뭐 어떤 업종이든 뭐 그런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창업과 폐업 업종이 유사한 데이터를 보면 수요가 많은 업종에 쉽게 도전하지만 소상공인 창업 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폭이 좁고 디기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이 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디기 결국에는 접근 경로는 좋지만 그것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소상공인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로 풀어낸 건데, 그래서 소상공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디기 사업은 어려움을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업에 열심히 소상공인 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더욱더 적응을 잘하고 폐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공단의 일에 나는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의 수면에서 드러났듯 소상공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 바, 건실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나는 아까 살짝 말했던 요 데이터 활용 역량이든지 이번에서 그런 강점들을 기여하고자 지원했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겠죠. 물론 여기 지원하기 여기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 해야 돼? 입사 후 공단의 미션과 입사 후 공단의 미션과 비전 달성을 계속 이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기여할 수 있는 이 목표 제시를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유형은 일단 대놓고 말하기예요. 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어쩌고저쩌고 동반선장해서 이런 목표에, 안전망 확보 목표에, 소상공인의 목표에 기여하고 싶다. 아예 대놓고 까놓고 말해도 돼요. 아니면 EX4, EX2와 3은 어디 있을까요? 4572.com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소상공인 폐업률 최소화 안정적인 경영에 보탬을 드릴 수 있도록 정책 자금 분야 디기디기딕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난 작은 부분에서 잘 다루고 있네. 왜냐하면 금융 관련된 직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이유를 구체화하기라는, 또 이제 결국에는 내가 지원 동기 아까 이따만큼 썼잖아요. 제가 그거를 좀 약하게 썼어. 그럼 뭐야? 말 그대로 공단 미션이나 비전에 내가 더 에너지를 집중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방식으로 제가 또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산업 현장이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이제는 640만 소상공인, 많죠. 우리나라 국민이 대략 6천만 명 되는데 벌써 이 소상공인이 10분의 1이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 너무 많고, 그리고 이분들이 결국에는 경제의 원동력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선택이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제가 배달의 민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뒷광고 아닙니다. 뒷광고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긴 한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고, 저희 뒷광고가 아니라 앞광고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도 언젠간 들어오지 않을까? 배달의 민족 저상국풀이를 해야 되나? 아무튼 자, 디지털 전환의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데, 이게 배달의 민족으로 얘기하는 건 조금 배달 앱을 많은 분들이 사용하니까 이해가 쉽도록 말씀하는 거지, 실제로 정말로 이런 은행 앱조차 어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필요한, 혹은 이제 패러다임이 아예 넘어간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쫓아오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화를 좀 내가 이런 스마트화 디지털화에 내가 역량을 보태고 싶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도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디지털 순수는 이용 교육을 통해 생산성 높이고 정확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안 되면 어떡하지? 자, 그래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자, 사실 이거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겠다라고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그렇게 에너지를 안 줘도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해 소진공 직원으로서 소상공인분들과 전통시장 현 상황을 조사 분석, 이를 바탕으로 제도 마련의 베이스가 되는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 예시가 굉장히 내가 쪼개서 설명하다 보니까 요 내용 자체를 이어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엔 여기서도 내가 이런 데이터를 이제 소상공인분들, 전통시장분들에게 그것도 여기다 전달해서 이분들이 적응을 짜잔 잘해가지고 경제 이제 이제 요 소상공인 미션과 비전의 이 달성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연결을 짓는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완성된 예시를 한번 봅시다. 완벽합니다. 자, 소상공인진흥공단, 저희 1번은 어디 있을까요? 1번 EX1번은 어디 있을까? EX1번 어디 있을까? EX3번 4번도 있습니다. 어디에?
예, 457에 있습니다. 예, 깨알 같은 홍보 죄송합니다. 자,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빅데이터를 누적해왔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누구보다 빠르게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 진흥공단은 2년간 코로나19 지원에서 200만 개의 많이 됐네. 20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를 위해 힘써왔다. 즉 그동안 애초에 정말 미션 발전을 위해서 아까 600만 소상공인 중에서 20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해왔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의 특화된 데이터를 쌓아왔다. 그리고 뭐 이제 소상공인 경영 지원책이라는 게 이제 소상공인 특화된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하게 될지 어느 정도 해석을 했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풀어낸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사각지대에 숨겨진 소상공인분들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어떤 나의 직업관이랑 또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소상공인의 해왔던 일들을 그 바탕으로. 자, 그래서 이러한 직업관을 실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지닌 강점을 활용하여 다음의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만약에 이번에 강점을 안 물어봤어요. 여기서 내 역량을 설명을 해도 돼요 사실. 근데 이제는 여기 그 입사 후 포부를 물어봤으니까 바로 입사 후 포부로 연결하면, 입사 후 소상공인의 경영 디지털 전환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좀 아마추어하니까 이제 경영 디지털 도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좀 키워드를 섞어서 좀 센스 있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경영 디지털 전환이 있으면 뭐 또 이제 그 뭐 발주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뭐 아니면 교육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운영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센스 있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640만 소상공인들도 디지털 전환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여기 나왔는데, 그래서 이 디지털 도입 부분은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디지털 교육을 했던 봉사활동 경험 디기디기딕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BM 디기디기 등 모색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경영 전환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로 시작해서 데이터를 얘네들이 얼마나 누적했고, 그리고 내가 소상공인에 대한 직업관이 있는데, 소상공인과 이제 어떤 중소기업들 혹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런 분들의 경영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은 요 다음 내용이 이제 또 이제 내가 어떤 경영 관련 역량들을 어필할 수가 있거든요, 강점으로. 그런데 이제 디지털 전환이 계속 되고 있고 너네들이 디지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디지털 교육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 기여할 수 있어. 맡겨만 줘. 라고 얘기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예, 괜찮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 그대로 가도 합격할 것 같긴 한데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아마도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요걸 보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쓰면은 무조건 떨어져요. 그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라, 물론 내용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저거 완벽하진 않으니까. 뭐 내용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이 없어요. 아무튼 이제 필터링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대로 쓰면은.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더 많은 예시 디기디기디, 더 많은 디테일한 풀이 디기디기드 2022 상반기 소상공인 진흥공단 전상목 풀이 457딥 전용 원목 풀이 이거 어딨냐고요? 457딥.com에서 이용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꼭 방문해 주시고 작성하시고 나서 그리고 바로 제출하시기보다는 한 하루 이틀 전에 작성을 마무리 지어놓고 저희 피드백 게시판 써서 어느 정도 첨삭과 피드백이 무료로 또 진행이 가능하고 있으니까 그 게시판을 이용해서 우리 뒷등이 여러분들, 이 소상공인 진흥공단 더 완벽하고 그리고 퀄리티가 좋게, 뭐 똑같은 말인가? 아무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 캡틴 팬더맨의 항목풀이는 여기까지고요. 이상 뒷등 여러분들의 취업대장 캡틴 팬더맨이었습니다. 와우!